무식한 이재명, 뭐 니네들이 말하는 실용 외교, 그것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요 안보 고립, 경제 파멸의 길로. 반갑습니다. 김영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요, 이 에어포스 원 탔습니다. 사나이 총리를 만나러 갔는데요, 이재명은 뭐 가볍게 줄여밟고 패싱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볼 게 뭐냐면, 에어포스 원에 올라타기 직전에 미 합참과 경호국 요원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거는 뭐라 기괴한 작전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시진핑이가 중국이 정성스럽게 챙겨준 국빈 선물, 기념품, 심지어 사소한 소모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걸었던 뭐 목걸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수거해가지고요, 베이징 현지의 그 계단 아래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폐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중국산 물품, no, 단 하나도 에어포스 원에 실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미세 도청 장치, 뭐 스파이치,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이 소름 돋는 디지털 봉쇄령, 이게 뭘 뜻하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요, 중국이 대화 상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미국을 찌를 수 있는 추악한 해킹 집단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비행기 이륙 직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에어포스 원에서 한국 뭐 생각도 안 하고요, 바로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분간 회담 내용 통째로 브리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비즈니스죠.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뭔가를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우리도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이재명 막 꺾었으면 좋겠고, 막 북한 막 잡아 죽였으면 좋겠고. 그런데 막 중국하고 협상이 좋아가지고 뭐 이재명 오케이, 뭐 북한 오케이, 막 이렇게 해서 허파 뒤집을까봐 사나이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걱정하덜 말어, 전 세계 대통령 트럼프 그렇게 가볍지 않아. 1기 때는 좀 상황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는데, 2기 때는 만만치 않아. 그냥 안 될 놈은 버려야 된다라는 건 나 충분히 알아. 사나이 걱정하덜 말어.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완벽하게 패싱하고요, 동북아 판을요 일본과 함께 새로 짜버린 겁니다. 사나이 총리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을 보는 것만 같은데요. 자,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가동한 완벽한 보안 작전과 우리 눈앞에 닥친 무시무시한 한반도 족쇄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재명 이제 내란 장사 샷다문 내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고마라 많이 묻다 이가, 이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중국 체류기간 내내요, 트럼프 대통령과 수행원은요 개인 스마트폰 어디다가 보관을 했냐, 패러다이 백이다라는 전파가 100% 차단이 되는 그곳에다가 넣었습니다. 해킹 우려 때문에 앱이 싹 닫아 지워진 깡통 폰만 썼다라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중국을 짓밟아 놓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엄청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라는 것.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선 구독 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힘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다시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유튜브 관련 서적 1위 먹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된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가 짠 새로운 동북아 시나리오의 핵심은요, 중국은 관리자로 전락하고요,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뭐 생산자보다는 소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의 소비국? 미국의 소비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협상가라는 판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시진핑의 멱살 잡고 북한의 목줄을 재라라고 압박을 한 거죠. 최근에 김정은이가 왜 도발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줄 아냐, 그건 트럼프가요 시진핑에게 이란 무기 끄는 것처럼요, 북한의 기술과 자금 들어가는 거 그거 차단해라, 미국 본토 위협하고 있는 ICBM 쏘면 중국 니들부터 잡돌이 들어간다 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자, 즉 중국을 북한의 행동 대장 관리자로 앉혀놨다라는 거죠. 아우 쪽팔려. 진짜 대화는요, 트럼프 본인이 직접 김정은과 하겠다라는 투트랙 전략을 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판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나? 없습니다.
트럼프가요 올해 초 공개한 국방 전략을 보면요 소름 돋습니다.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은 어디에 있냐? 한국에 있다. 안보 책임 분담이라는 명목 아래요. 이 미군 전력은 미국 본토 방어, 중국 견제에만 쏟아부을 테니까 북한 방어는 니들 돈으로 니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겁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위험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안보 주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야 미국 빠지고 니네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한번 까불어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자, 이 타이밍에 이 전한길 대표가 한미동맹단을 창설했습니다. 이거 신의 한 수고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원하고 있고 미국과 함께 동맹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저게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를 알리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피도 눈물도 없는 경제 압박 동시에 훅 들어옵니다. 자, 미국 기업 쿠팡의 억제 제재 가하고요.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 정보 542억 건 중국 알리페이로 상납하는 걸 방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눈 뒤집어집니다. 야, 쿠팡 때려잡는 이유는 미국 거라서 야 알리페이로 542억 건을 넘겼는데도 니네들 고작 130억 때려? 야 장난해? 한국 내 기업 환경 똑바로 돌려놔라. 미국 기업 건드리면 돼진다. 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엮어서 이재명 정부의 반미 친중 행보에 대해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 보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최근 미국 재무부가요. 우리 정부의 한미 통화 스와프 상시 체결 요청을 공식적으로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아휴 쪽팔려. 아르헨티나도 해주는 그 통화 스와프를요. 한미 동맹이다 끈끈해 왔던 그 70년의 정을요. 뚝 끊어버릴 만큼 이재명이 재수 없다라는 거죠. 자, 외환시장 안전망이요. 절실한 원화 약세 상황에서 미국이 금융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환율 1,500원 올랐죠. 제 영상이요. 쿠팡 관련, 알리페이 관련 심각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노출 클릭수 반토막으로 떨어졌고요. 영상 노출 제한 들어가가지고요. 조회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 담아놨는데요. 그러니까 더 아프겠죠. 이재명 정부 콕콕 찌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모두 맡고 있다라는 거. 자, 겉으로는요 외환 보유고를 핑계를 대면서 통화 스와프 필요 없잖아, 너네들 외환 보유 넉넉하잖아 라고 했지만요 실질적인 배경은 뭐냐, 이재명 정권의 무식한 반미 친중 규제에 대해서 미국의 보복성 금융 압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 미국이 이렇게 분노했을까? 당연하죠, 당연. 이재명 정부가 미국 상장사 쿠팡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문제 삼아 가지고요 162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 대놓고 사냥질 했죠. 반면에 우리나라 정보 4,100만 명 542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로 통째로 상납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130억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이재명이가요 농협 때리고 있습니다. 왜 농협을 때릴까? 참 창의적으로 대한민국 박살내는 짓거리밖에 안 하는데요. 농협이요 외국산 농산물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 깨려고. 그 말은 뭐냐, 농협에다가 중국산 물품들 깔아 제끼려고, 그거 깨려고 지금 농협 흔들고 있습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죠. 대한민국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라라는 건데 대한민국 찢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자, 이재명 그냥 빨리 끌어내리는 게 지금 정답이다라는 게 나오죠. 자, 미국 기업은 약탈적으로 때려잡고 사양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안방 침투에 대해서는 대놓고 방관하니까 미국의 인내심이 폭발한 겁니다. 이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이요 주미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아니면 외교 안보 협력에서도 악영향이 갈 거다라고 집단 항의 서한을 폭탄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 USTR 한미 FTA 위반이다, 슈퍼 301조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벼랑 끝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자, 상황이 이 지경인데 트럼프가 방중 이후에 하늘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냐? 한국 철저히 무시하고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싹 다 공유를 했다라는 거. 안보와 금융의 혜택은 미국 편에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한 일본에게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 권한을 강화해가지고요 일본을 아시아의 안보 허브로 격상을 시킨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완벽한 정보 패싱, 금융 패싱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
쪽팔린다.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빨갱이, 진성 빨갱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의 핵시설 관련된 군사기밀 마구마구 씹으리다가 미국한테 두드러 맞았죠. 그래서요, 미국 조야가요, 한국을 정보 유출의 위험 국가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동안에 주고받던 고급 정찰 정보, 휴민트 정보 완전히 잠가 버렸다라는 거죠. 미국이 주던 정보가 끊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눈먼 장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미국과 일본, 호주 중심의 정보 네트워크에서 완벽히 왕 타이밍으로 전락했다라는 거. 트럼프는요, 지금 대한민국을 동맹이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미국 기업 등쳐먹는 버릇없는 놈들, 안보 비용이나 제대로 털어내야 되겠다. 청구서 자 작성해봐, 가자.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안보는 니들 돈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책임져라. 감히 미국 기업 이익에 해를 끼쳐. 자, 트럼프 대통령의 냉혹한 족쇄가 금융, 무역, 안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에 목을 죄고 온다라는 거죠. 자, 미국 대표단들 중국 선물 다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일본하고 끈끈하게 파트너로 온 세계에 알려버린 거죠. 반면 친중 행보 보이면서 눈치 보고 있던 이재명은 어떻게 갈아마셔 버린 겁니다. 무식한 이재명, 니네들이 말하는 실용 외교, 그것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요, 안보 고립, 경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정신 차리셔야죠. 한미 동맹의 완벽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트럼프가 새로 짠 판에서요,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들어갈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연어도 사라지고 이재명도 사라지고 방구석 여포질하는 이재명, 혼자만 잘난 이재명, 영포드 개딸 개 아재들의 영웅인 이재명, 아마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가 가진 정치 인생 중에 가장 가혹한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고추점으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정치판에서요, 이 트럼프의 노골적인 개돼지 취급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갈 곳은 딱 한 곳이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